머신러닝으로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점들이 흩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우리의 미션은요, 이 점들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규칙, 그러니까 패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을 긋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직선 하나를 쭉 그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이 점들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곡선은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모든 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나가도록 엄청나게 구불구불한 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셋 중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데이터를 가장 잘 맞힐 수 있을까요? 딱 보기에는 제일 복잡한 모델이 정답 같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회귀라는 개념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회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 그걸로 뭔가를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의 평수, 방 개수, 지하철역과의 거리,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집은 얼마일까 하고 집값을 예측하는 거. 이게 바로 회귀입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아주 고전적인 예시인데요. 아버지 키랑 아들 키를 데이터로 점을 막 찍어놓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가장 그럴듯한 직선 하나를 딱 그은 거예요. 이게 바로 회귀 모델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이 선만 있으면 아버지 키만 알아도 그럼 아들 키는 대략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 모든 관계가 이렇게 단순한 직선 하나로 딱 설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델이 엉망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문제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복잡해서 문제거나. 첫 번째 함정부터 볼까요? 바로 지나친 단순함입니다. 이 모델 좀 보세요. 데이터 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곡선 모양을 띠고 있는데 혼자서 고집스럽게 아니야, 이건 직선이야 하고 우기는 것 같지 않나요? 데이터가 말하려는 진짜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 이런 걸 과소적합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너무 덜 학습한 상태인 거죠.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지금 있는 훈련 데이터조차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당연히 앞으로 볼 새로운 데이터는 더더욱 예측을 못하겠죠. 이렇게 모델의 예측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체계적으로 틀리는 경향, 이걸 바로 편향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완전히 반대쪽 끝으로 가볼까요? 이 모델은 정말 예민하네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아주 구불구불하게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의 큰 흐름뿐만 아니라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사소한 잡음, 그러니까 노이즈까지 전부 다 학습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대적합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습 문제 답을 통째로 외워버린 학생 같은 거예요.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100점이죠. 하지만 조금만 다른 새로운 문제, 즉 실전 시험을 보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 데이터가 살짝만 달라져도 모델의 예측값이 널뛰기 하듯 심하게 흔들리는 성질을 분산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너무 단순하게 만들자니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을 놓치고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자니 쓸데없는 노이즈에 휘둘리고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바로 아까 잠깐 나왔던 편향과 분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양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관역 정중앙, 10을 맞히는 거겠죠? 먼저 편향부터 다시 볼게요. 편향은요, 우리 모델의 조준점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말해요. 편향이 높다는 건 마치 조준경이 틀어진 총으로 쏘는 것과 같아요. 쏠 때마다 계속해서 엉뚱한 한 곳을 일관되게 맞히는 거죠. 자, 이 관역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화살들이 자기들끼리는 아주 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결과가 꾸준하고 일관적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뭉쳐있는 곳이 정중앙이 아니라는 거죠. 한참 빗나갔어요. 이게 바로 높은 편향 상태입니다. 아까 봤던 너무 단순한 모델이 데이터의 진짜 패턴을 놓치고 계속 엉뚱한 답만 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분산입니다. 분산은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사소한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뜻해요. 분산이 높다는 건
마치 쏠 때마다 팔이 심하게 흔들리는 궁수 같은 거예요. 조준은 가운데를 하려고 하는데 쏠 때마다 화살이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이 관형을 보면 딱 감이 오죠. 화살들이 정중앙 근처에 있긴 한데 아주 넓게 흩어져 있어요. 모든 화살들의 평균 위치를 내보면 아마 중앙에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화살 하나하나를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높은 분산입니다. 아까 봤던 너무 복잡한 모델이 데이터의 작은 노이즈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예측이 널뛰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편향도 낮고 분산도 낮은 상태. 모든 화살이 정확하게 정중앙에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죠. 한마디로 정확하면서도 일관성까지 갖춘 최고의 모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궁 비유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로 이 두 가지 오류 사이에서 어떻게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바로 그 골디락스 지점을 찾는 여정이죠. 네,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모든 비밀을 담고 있죠. 자, 가로축은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나타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붉은색 선, 즉 편향은 점점 내려가죠. 복잡하니까 데이터의 패턴을 더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파란색 선, 분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노이즈까지 악습하니까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 둘을 더한 총 오차, 저 검은색 선이 가장 바닥을 치는 바로 저 지점, 저 스윗스팟을 찾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편향이나 분산 어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사이의 줄다리기, 즉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해하고 그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편향 분산 트레이드오프의 정수입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어떻게 하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에겐 이 야생마 같은 모델을 길들일 몇 가지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모델이 한없이 복잡해지려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규제, 영어로는 regularization 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규제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려고 하면 너 너무 나갔어 하고 벌칙,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기술이에요. 모델을 구성하는 어떤 값들이 너무 커지지 못하게 꽉 잡아줘서 분산이 막 치솟는 걸 억제해주는 거죠. 이 규제 기법에는 아주 유명한 두 형제가 있는데 바로 리찌와 라쏘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딱 보입니다. 둘 다 덜 중요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줄여주는 건 똑같은데요. 리찌는 그 영향력을 0에 가깝게 만들고 라쏘는 아예 정확히 0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0이 된다는 건 그냥 그 변수를 모델에서 패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즉, 라쏘는 쓸모없는 변수들을 알아서 골라내고 버리는 특성 선택 기능까지 해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라쏘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표에서 페널티의 강도를 나타내는 알파 값이 점점 커지니까 저기 NOx나 INDS 같은 변수들의 개수, 즉 영향력이 정말로 0이 돼서 모델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라쏘는 필요 없는 변수들을 과감하게 쳐내서 모델을 더 간결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 분산 때문에 총 오차가 커진다고 배웠습니다. U자 곡선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델을 아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그 총 오차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말이 돼? 쉽죠. 이게 바로 최근 딥러닝 분야에서 발견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이중하강 현상입니다. 이 신기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